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수가 줄어든다고 하죠. 하지만 줄어든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걱정돼서 한 말이야. 내가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문을 열어도 이미 상대의 마음엔 상처가 남은 뒤죠. 노년기에는 오히려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연륜이 말 속에 담길 때 더 멋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6가지 표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혹시라도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도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의 말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당신의 따뜻한 손끝이 이 작은 채널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말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말은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입니다. 설마 이 말 진짜 상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안부라고 생각하시죠. 오랜만에 본 조카에게 혹은 동네 청년에게 아직도 혼자야? 결혼 생각은 없어? 이런 말 습관처럼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요,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꽤 아프게 들릴 수 있어요. 특히 그게 반복되면요. 그냥 스트레스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어르신 한 분이 설날마다 조카를 보면 늘 같은 말을 했답니다. 너 그 얼굴이면 이제는 장가 좀 가야지. 그 어르신은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카가 몇 년 동안 아예 명절에 얼굴을 안 비추더래요. 왜냐고요? 그 말 듣는 게 너무 부담되고 솔직히 창피했대요.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걔 걱정돼서 한 말이었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을 줄은 몰랐지. 우리는 흔히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하고 싶어도 사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지금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라는 말은 상대에게 너는 뭔가 부족한 사람 같아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의도는 안 그래도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 한마디 못 건네는 세상도 아니죠. 대신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때요? 요즘은 혼자도 잘 지내는 시대지. 너는 어떠냐? 너 얼굴 보니까 잘 지내는 거 같네. 보기 좋다. 이런 말은 상대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담기니까요. 중요한 건 말투나 단어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얼마나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말을 바꾸는 건 결국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신다면 지금이라도 한 번쯤 연락해 보세요. 그땐 미안했어. 내가 잘 지내고 있으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따뜻함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 더 좋은 말, 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두 번째 말은 그 나이 먹고도 그 모양이냐? 입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뭐든 잘하고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엔 마치 나란 사람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이 제일 무섭고도 아픈 이유는 상대가 실수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나이 먹도록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며 인생 전체를 평가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제가 아는 50대 중반의 아들 얘기를 자주 하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 아들이 퇴직 후에 이것저것 사업을 시도하다가 몇 번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그 나이 먹고도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내가 너 키운 게 아깝다, 정말.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점점 집에도 잘 안 오고 전화를 해도 짧게만 답했답니다. 그제서야 어르신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말이 너무 셌던 것 같긴 해. 근데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나왔어. 맞아요.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툭 던진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난 실패한 사람인가? 나는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는구나. 이런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 꼭 가족끼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인, 동료, 후배, 이웃에게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냐? 이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상대는 그날 하루 혹은 몇 달을 그 말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상대가 약해져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위로하지 못할 망정 더 눌러버리는 말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때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힘든 시기일수록 옆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 이번에도 잘 지나갈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이건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인생을 더 오래 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이죠. 그 나이 먹고도라는 말 대신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고비가 있지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넘어져 있을 때 왜 넘어졌냐고 묻기보단 다치지 않았냐고 먼저 물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보다 더 깊은 따뜻함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러워진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세 번째 말은 너는 왜 형 언니처럼 못하니? 입니다. 이 말은 겉으론 비교지만 속으론 정면으로 부딪히는 공격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든 친척이든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삐걱이게 만드는 순간이 참 많죠. 예전에 60대 어르신 한 분이 손주들을 키우면서 맨날 첫째랑 둘째를 비교하시더라고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처음엔 둘째 아이가 그냥 말없이 넘겼대요. 근데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는 아예 말도 안 섰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쏙 들어가고 결국 학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나는 경쟁심 좀 생기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됐을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어릴 땐 비교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나이 들수록 또 감정이 예민한 상황에선 좋은 뜻이었더라도 마음을 베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손주나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만큼 안 될 때 괜히 잘하고 있는 다른 가족을 예로 들게 되죠. 누구는 대학 붙었는데 너는 뭐 하냐? 네 동생은 월급 타서 집에 보태는데 넌 왜 맨날 쪼들리냐? 이런 말들은 자존심에 바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요, 비교는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잘하는 쪽은 계속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못한 쪽은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니까요. 말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 편이야. 너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 그걸 잘 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형처럼, 언니처럼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땐
그런 말들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그런 기억을 새기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다정해지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내가 뭘 알아? 난 다 겪어봤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언하려다 관계를 끊는 말이에요.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 혹은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뭘 알아? 그런 건 내가 다 겪어봤어. 이런 말은 듣는 입장에선 아, 나는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뜻이구나. 내 생각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 60대 남성분이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30대 딸이 고민이 많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나 직장에서 요즘 너무 힘들어. 상사도 그렇고 회사 분위기도 너무 버거워. 그때 아버지가 툭 내뱉은 말이 에이, 그까짓 거. 나 때는 야근은 기본이었어. 너는 그 정도로 힘들다 하면 안 되지. 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 이후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 경험을 말한 건데 걔가 그렇게 서운했을 줄은 몰랐어.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경험이 많다는 건 장점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 없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무기로 쓰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장벽이 돼요. 이 말의 위험성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데 있어요. 넌 아직 몰라라는 말은 내 말은 의미 없어와 같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아빠 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겠지.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내 얘기 잠깐 해볼게. 이런 식이면 상대도 마음을 열어요. 내 얘기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경험을 공감의 재료로 바꾸는 거죠. 나이 들수록 조언을 하고 싶어지는 건 그만큼 많은 걸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가 느끼는 것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조언은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른의 말 아닐까요? 다섯째는 옛날엔 안 그랬어 라는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 말은 너무 자주 들리는 말이죠. TV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냥 버릇처럼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옛날엔 말이야.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있었지. 요즘 애들은 눈도 안 마주치고 참 버릇없어. 우리 땐 밥 굶고 일했어. 요즘 애들은 말만 많아. 문제는 이 말이 상대를 싸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는 괜찮았고 너희는 아니야 라는 판단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노인정에서 20대 자원봉사 학생들이 방문했는데 어르신들 중 몇 분이 요즘 애들 다 핸드폰만 보고 정신이 없어. 우리 때는 말 한마디에도 예절이 있었지. 이런 말씀을 했대요. 학생들 중 한 명이 그러더래요. 저희는 도와드리러 온 건데 왜 다 저희를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뒤로 자원봉사 신청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괜히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상처가 된 줄 몰랐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느낄 줄은 정말 몰랐지. 옛날이 좋았던 건 그 시절에 우리가 젊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도 어렵고 불편한 게 많았죠. 하지만 기억은 늘 좋은 것만 남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대가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 다름이 곧 틀림은 아니에요. 그저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요즘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도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그렇다고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요즘 방식은 참 새롭네. 나도 좀 배워야겠어.
나는 예전 방식에 익숙한데 너희는 이런 게 자연스럽구나. 이런 말 한마디에 세대 차이는 이해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화가 열려요. 벽이 사라지고 다리가 생기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은 배우는 어른이 더 멋져 보이거든요. 여섯째는 그건 남자가 여자가 할 일이 아니지 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때는 너무 당연했던 말이죠. 어르신들 세대에선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 살림이 너무 익숙한 삶의 공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가 설거지는 왜 해? 여자가 차 고치는 건 안 어울리지 않냐? 애가 우는데 남자가 왜 울어? 근데 이제는 이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틀에 갇히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예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한 60대 어르신이 사는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대요. 남편이 아침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는 걸 보고 그 어르신이 처음엔 이렇게 말하셨대요. 애는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지. 요즘 남자들은 왜 저래?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제가 아내보다 퇴근이 빠르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 땐 제가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잠깐 멈칫하셨대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무 내 기준만 생각했구나. 저 집은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 맞아요.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남녀 구분보다는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겐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때요? 요즘은 부부가 같이 육아도 하고 같이 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네. 나는 예전에 이런 방식이 익숙했는데 요즘은 또 다르구나. 이런 말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이고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꼰대처럼 말하는 어른들 보면 솔직히 좀 답답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만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거죠. 말은요, 누군가를 가두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이젠 다리 놓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멋지고 성숙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떠오르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말을 돌아보고 조금 더 다정하게 바꿔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에 남은 말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거든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는 다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되길 바란다면 말투 하나,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멋진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정하게 말하려는 마음을 가진 어른이 더 오래 기억되는 법이죠.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발전과 하루의 작은 따뜻함이 되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